2023년 과세연도에 대한 쿠카오니 재산세 두 번째 청구서가 7월 다음 달 제때 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호수에서 제트스키를 타던 한인 소녀가 쾌속정과 충돌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카고 한인 여성회가 지난 23일 놀스브룩 소재 채비체이스 컨트리 클럽에서 이사장 이취임식을 겸한 연례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제44회째를 맞은 이날 총회에서는 심영란 이사장이 이임하고 박순자 전 회장이 18대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시카고 여성이 바하마에서 실종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시카고 경찰에 따르면 41세 텔러 케이시로 그는 지난 수요일 나소 시내에서 가까운 작은 섬인 파라다이스 아일랜드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습니다. 노스웨스턴 대학이 어제 오전 2개년 프로젝트로 진행될 와일드캣츠 축구팀의 새로운 경기장 착공식을 가졌는데요. 규모는 작아지지만 보다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고루 갖춘 3만 5천석 규모의 경기장으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오는 8월 19일부터 개최될 민주당 전당대회 DNC를 앞두고 대회장 최종 마무리 작업을 위해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의 입주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유명 캔커피가 독성물질 우려로 리콜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된 연방대법원이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성전환 치료를 금지한 주법에 대해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TSA 프리체크를 직접 현장 방문을 통해 사전 점검 등록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는데요. AAA가 오로라시에서 관련 이벤트를 오는 금요일까지 진행합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기술적 문제로 인해 지난 2년 동안 쿠카오니 세금 고지서 발행에 상당한 지연이 발생했었죠. 하지만 당국에 따르면 2023년 과세연도에 대한 쿠카오니 재산세 두 번째 청구서가 다음 달 제때 발행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밝힙니다. 약 180만 건에 달하는 세금 고지서가 7월 2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속 가능하며 이달 초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마감일은 8월 1일입니다. 온라인을 방문하면 세금 고지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는 지난 몇 년간에 비하면 눈에 띄는 변화죠. 청구서 계산 및 발행 지연으로 인해 지난해에는 두 번째 청구서가 11월까지 우편으로 발송되지 않았으며 마감일은 12월 1일까지 지연된 바 있는데요. 2022년에는 12월 30일까지 늦춰졌습니다. 당시 지연 이유는 컴퓨터 시스템의 교체에 따른 것으로 쿠카오니 전체 주택 소유주들의 적지 않은 불편이 야기됐습니다. 호수에서 제트스키를 타던 한인 소녀가 쾌속정과 충돌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레이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5시 15분께 일리노이 북동부의 마리 호수에서 제트스키를 타던 10대의 소녀 2명이 보트에 충돌해 사망했다고 ABC7 시카고 등 지역 언론들이 보도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롱그로브에 거주하는 13세 한인 김모 양은 오렌지 카운티 레이크 포레스트에 거주하는 16세 소녀가 운전하는 제트스키에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소녀들이 타고 있던 제트스키는 보트를 향해 고속으로 이동했고 곧이어 충돌했습니다. 10대 소녀 둘은 충돌의 충격으로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물에 빠져 의식을 잃었는데요. 보트 탑승자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 물 위에 떠있는 소녀들을 물에서 끌어내 911에 신고했습니다. 두 소녀는 모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얼마 후 사망했는데요. 이번 사고로 인한 다른 부상자들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시카고 한인 여성회가 지난 23일 주일 오후 6시 놀스브룩에 소재한 채비체이스 컨트리 클럽에서 이사장 이취임식을 겸한 연례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제44회째를 맞은 이날 총회에서는 심영란 이사장이 이임하고 박순자 전 여성회 회장이 18대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했는데요. 인미라 총무 사회로 진행된 이날 연례 총회는 여성회 합창단의 연주로 시작됐습니다. 100여 명의 회원 및 이사, 주요 단체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저녁 식사를 전후해 1, 2부로 나뉘어 취임식과 심해옥 장학금 수여, 차세대 교육지원금 전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고혜선 회장입니다. 제가 작년에 취임사에서 말했던 것처럼 세대가 굉장히 변화하는 그런 시대에 정말 열정과 꿈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배우면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또 리더십을 가진 여성으로서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성이 될 수 있을까. 이제 다양한 봉사를 통해서 이웃에게 또 사랑을 전할 수 있고, 특별히 이제 차세대에게 어떤 이제 우리의 그 아름다운 그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브리지 역할을 하는 그런 여성애가 되고 싶고, 특별히 차세대를 세우는 그런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여성애가 되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 고 회장은 언제나 청년 못지않은 열정과 사랑으로 헌신하시는 박순자 이사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또 묵묵히 뒤에서 도와주셨던 심영란 이사장님과 대행으로 최선을 다해 섬겨주신 유건자 이사장님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 많은 심영란 이사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는데요. 심 이사장은 임사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맡겨진 역할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밝고 건강한 동포사회를 만드는 여성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고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박순자 신임 이사장은 이사장을 맡게 돼 대단히 영광스럽다며 내실을 기하고 세대 간의 차이점을 이해, 잘 소통해 차세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겠다. 또한 임원들과 자주 소통하고 화합하고 새로운 여성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는데요. 아울러 이 동포사회의 시조 쓰기 활성화 도모에 대한 포부도 밝혔습니다. 이렇게 글을 쓴다는 거는 자기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는 것과 같아요. 고요해져.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차분해지고, 이 여성들이 시조를 섬으로 해서 가정과 사회와 자기 자신한테 큰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동포사회가 우리를 항상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성애하고 같이 발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단한 단체이기 때문에 역사와 전통이 정말 오래되고, 여기 계신 임원들 한 분 한 분, 이사 한 분 한 분들이 인품이 정말 좋으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인 사회를 위해서 자랑스러운 단체, 그래서 전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다들 잘 하실 것 같아서. 또한 이날 총회에서는 심영란 공천위원장을 대신해 유건자 이사장 대행이 내년 7월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 회장으로 박순열 현 홍보부장을 선임 발표했는데요. 박 차기 회장은 2016년부터 여성의 이사로 활동하며 줄곧 서기로 행정적인 일을 도맡아 왔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렇게 제가 수락을 했지만 앞으로 비전 이런 건 앞으로 세워나갈 거고요. 물론 큰 단체에게 장이 된다는 게 참 부담스러워요. 이 앞서 가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의 어떤 지혜를 따서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요. 저는 그 단체에서 화합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화합이 되려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또 사랑받는 느낌을 갖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여성애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 4월 창단 35주년 기념 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한 합창단의 역사와 활약상을 기리며 권호아 합창단장에게 공로패가, 여성의 발전을 위해 정성과 뜻을 다한 장순진 이사에게 감사패가 수여됐습니다. 권호아 단장입니다. 노래는 내가 가슴으로 노래를 불러서 그 관중들에게 감화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창이라는 것은 하모니가 돼서, 참 언어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음악으로 세계를 어울릴 수 있는 하모니가 되고 화합이 되는, 앞으로는 더욱더 여성애를 더 이상을 높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녁 만찬이 있은 후 2부에서는 심혜옥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됐는데요. 올해는 조선미 박신영 씨가 장학생으로 선정돼 각각 1,000달러의 장학금과 증서가 수여됐습니다. 아울러 합창단 창단 35주년 기념 음악회 총 수익금 중 5,000달러가 차세대 교육 지원금 명목으로 여성회에 전달됐습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최은주 한인회장과 김정한 총영사 등 여러 기관 단체장들이 참석해 신임 이사장단의 성공적인 임기를 기원하는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우리 박순자 새 신임 이사장님은 고혜선 회장님이랑 더불어서 남은 임기 고혜선 회장님께서 굉장히 잘 협조가 되실 것 같고, 앞으로 2년 기대가 되는 이사장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좋은 일 많이 하시고 함께 즐겁게 항상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카고 한인사회 여성분들의 그 역량과 그 동포사회 진실성을 다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이러한 그 현재까지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시카고 한인여성회가 더욱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길 기대하고, 그 앞으로 많은 역할을 해주실 박순재 회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외에 여성의 회원부 라인댄스 팀과 모든 북반에서 즐겁고 신명나는 축하 공연을 선보였으며, 바리톤 이수영 씨가 초청돼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이룰 수 없는 꿈 등 주옥 같은 노래들을 열창해 청중의 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여성에는 향후 계획과 관련해 7월 제7차 정기 임원회 및 임원 수련회, 8월에는 교육부 주관으로 리더십 세미나, 9월 제8차 정기 임원회 및 가을 정기 이사회, 10월에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볼링 대회가 봉사부 주관으로 열린다며 동포사회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했습니다. 시카고 여성이 바하마에서 실종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시카고 경찰에 따르면 41세의 테일러 케이시로 지난 수요일 나소 시내에서 가까운 작은 섬 파라다이스 아일랜드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는데요. 실종을 둘러싼 정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날씬한 체격에 밝은 갈색 피부를 갖고 있으며 이외에 다른 인상착의는 제공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의 실종 소식은 Find Taylor Casey라는 포스팅이 페이스북에 게시되면서 시작됐습니다. 게시는 실종 당시 현지에서 요가 컨퍼런스에 참여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한편 올 초에는 바하마에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국무부가 여행 자제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죠. 국무부에 따르면 바하마 수도인 나사우가 위치한 뉴 프로비던스 섬과 프리포트시가 있는 그랜드 바하마 섬에서 살인 사건 등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사우의 오버 더 힐 지역에서는 개인 관련 살인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 지역 주민들이 치안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하죠. 바하마 주미대사관은 또 강도와 성폭행 등 기타 강력범죄는 바하마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만큼 민간 경비회사가 관리하지 않는 단기 대여 별장의 체류 시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노스웨스턴 대학이 어제 오전 2개년 프로젝트로 진행될 와일드캣츠 축구팀의 새로운 경기장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센트럴 스트리트에 위치한 라이언필드 구장은 지난 몇 달째 철거 작업이 한창이죠. 규모는 작아지지만 보다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고루 갖춘 3만 5천석 규모의 경기장으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WGN 보도에 따르면 새 경기장에서는 축구 경기 외 각종 콘서트를 비롯한 다채로운 행사들이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반스턴 시의회는 지난 가을 건설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했고 대학 측은 시의 승인을 얻기 위해 경제개발자금 1억 5천만 달러를 약속했죠. 다니엘 비스 시장은 어제 착공식에서 세계적 수준의 시설이 될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시설이 될 것이며 이를 승인하기 위한 여정은 험난했지만 대학과 시 모두에게 유익을 안겨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라이언필드 경기장은 주로 토요일 축구 경기를 개최하도록 제한되어 있지만 새 경기장에서는 이외에 다른 행사들이 유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이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요. 한편 기존 레니 및 셔론 마틴 육상시설과 챕 및 에텔 허체슨 필드의 일부를 개선할 임시시설 건설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임시 경기장은 다음 2시즌 동안 팀의 홈구장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오는 8월 19일부터 개최될 민주당 전당대회 DNC를 앞두고 대회장 최종 마무리 작업을 위해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의 입주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녀무어 대회의장은 8월 19일부터 시카고에는 대표단 5,000명, 자원봉사자 12,000명, 언론인 15,000명 등 5만 명 규모의 방문객이 유나이티드 센터를 찾을 것이라며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기대감을 공유한다고 전했는데요. 시카고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소위 중서부 블루월의 핵심 거점으로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위해 민주당 측이 고용한 이벤트 관리회사는 쇼 스트래티지로 CEO 글렌 찰스 주니어는 잉글로드 지역에서 자랐으며 이 프로젝트는 최근 그들이 수행한 다른 어떤 프로젝트보다 5배 더 크다며 행사장 크기도 3배로 늘렸으며 네비피오와 매코믹 플레이스에서 진행하는 일반적인 쇼에 동원하는 인력의 4배로 규모를 늘려 준비 중이라고 밝힙니다. 한편 7월 밀워키에서 전당대회를 준비 중인 공화당원들은 어제 월스트리트저널 일면 기사를 통해 GOP가 시카고를 강타할 준비를 마쳤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민자 위기부터 폭력범죄, 사업 폐쇄에 이르기까지 시카고의 질병은 민주당이 운영하는 8월 전당대회 그림자를 드리울 위험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어 의장은 직원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유를 지키며 미국에서 옳고 또 정의로운 것을 위해 싸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8월 전당대회는 유나이티드 센터에서 개최되는 두 번째 DNC로 민주당이 빌 클린턴 대통령을 두 번째 임기로 지명한 1996년 마지막으로 전당대회가 열렸습니다. 2024 민주당 전당대회는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시카고 유나이티드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시카고 한인회가 지난 20일 오후 캐지 애비뉴에 소재한 한인 연장자 아파트 무궁 테라스를 위로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인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최은주 회장과 김기란 이사장을 비롯한 오성현 부이사장, 김성원 허정자 이사, 또 허재은 수석 부회장, 김신영 자원봉사자 등 방문단이 6월 20일 목요일 오후 5시에 무궁 테라스 아파트를 방문해 한인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전하고 함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모임은 해마다 시행되는 무궁 테라스 입주민들의 하절기 바베큐 파티에 한인회를 초대해 이뤄진 것으로 최은주 회장은 무더위에 한인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한다며 난민 돕기, 또 한인회 간 리모델링 등 한인회의 최근 활동 사항을 나누고 향후 재방문 시 한 분 한 분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올해로 43회째를 맞이한 미 남침례교 한인교회 정기총회가 인디애나폴리스의 메리엇 이스터 호텔에서 그 성대한 막을 올렸습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순 일정으로 보면 사흘간 진행된 이번 총회는 침례교 지도자들과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신앙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고 미래 비전을 공유했는데요. 참석 인원은 대의원 등록 475명, 자녀를 포함한 전체 683명이 등록했고 또 봉사자를 포함하면 700명이 넘는 인원이 모였다고 합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행사를 준비한 총회와 중동 북부지방회는 집회와 세미나, 선교 축제, 또 청소년 프로그램 등 다양하고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참석자들에게 큰 은혜와 도전을 주었으며 참석한 대의원들은 마지막 날 회무를 통해 총회 내 상정안을 논의 결정했습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유명 캔커피가 독성물질 우려로 리콜됐습니다. 캔커피 제조사 스냅칠은 일부 캔커피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보툴리늄균에 오염될 가능성이 제기됐다며 현재 자발적 리콜에 나섰는데요. FDA에 따르면 이번 리콜에 따른 부상이나 질병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당국은 보툴리늄을 섭취할 경우 대부분 18시간에서 36시간 안에 시야가 흐려지거나 눈꺼풀 처짐, 호흡곤란, 어눌한 말투, 근육 경직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냅칠사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제품을 즉시 폐기하거나 구매처에서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국 교도소에 수감된 채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한 소송을 벌여온 기밀문서 폭로 사이트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센지가 간첩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어센지는 24일 석방됐는데요. 영국을 떠났으며 내일 미국령 사이판에서 재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화요일인 오늘 시카고 일원에 여러 차례 폭풍이 불어닥칠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디켈브와 듀페이지, 케인, 쿡, 레이크 카운티 등에 오전 11시까지 심한 뇌우주의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오전에 비가 그친 뒤 오후에는 날씨가 더 후텁해지겠는데요. 오후 3시 이후에 추가 폭풍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예보됩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93도, 밤 최저기온 71도, 내일 수요일의 낮 최고기온은 83도, 밤 최저기온 64도가 예상됩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직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